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소영입니다. 오늘은 꺽꺽 트림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주로 이제 잘 안 나는 환자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튜브를. 원래 트림은 생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은 그냥 음식만 들어오는 게 공기도 들어오거든요. 공기도 들어오고 또 들어간 음식들이 완전히 분해가 안 되면 미생물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부패가스를 만들어내면서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스가 없는데 트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요. 약을 써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사람만 만나면 불안해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이거 참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 처음에 2013년에는 이제 12,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네. 근데 작년에 2019년에 보면은 29,000명, 그러니까 그 2배 반 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껄껄 트림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무원으로 혼자서 주위에 오해받아가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끊임없이 나오는 꺽꺽 트림의 환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거를 왜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하게 꼽는 것이 영성식도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영성식도 약을 써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된 한의학을 통해서 분석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트림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역류병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새김은 음식이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고 역류도 음식이 많이 올라오진 않지만 신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트림은 음식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병적인 트림입니다. 잘 낫지 않는 트림은 음식하고 관계가 없고 또 공복에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달라요, 병이. 특징이 이제 되게 하루에 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하는 사람이고 일상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저런 약물, 한방이나 양방 치료를 해서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주로 오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낸 이유들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식도 그 자체에 내시경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담이 낀 거예요. 오늘 얘기도 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의학에서 제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10병 9담이다. 그러니까 병이 10개면 9개는 다 담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여기에도 담이 낀다. 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으로 가는 건데 중간 물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과식한다든가 또 위장이 약하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물질이 부패되면 부패될 수 있죠. 위장관에서. 그게 바로 담인 거예요. 그런 담이 항상 이제 역류를 많이 하거나 뭐 과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반복이 되면은 그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이쪽으로 이제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이 끼어서 생기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병리적 특징이 굳어지는 것, 경화가 되는 거예요. 섬유화 내지는 굳어짐.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기가 우리가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굳어질 때 뭐가 결렸다고 그래요? 담 결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담은 보이진 않지만 혈중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다 굳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도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지니까,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내시 영상에서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원인을 이제 찾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도 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관략근에까지도 이제, 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축이 돼야 여기가 압력이 커지면서 여기서 올라오질 않고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굳어지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럼 자꾸 뭔가 기운이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스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고 트림을 이제 하게 인위적으로 하는데 굳어진 게는 해결이 안 되니까 트림을 해도.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빼주면 다시 원상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위장의 담적이죠. 위장에도 이제 담이 제일 많이 끼는 게 위장이에요. 이 위장이 굳어지게 되면은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이 들어가서 금방 이제 2-3시간 안에 이게 그 십이장이라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이제 음식이 여기 머물러 있게 돼요. 잘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음식에서 부패된 가스가 자꾸 오래되니까 생기면서 이걸 팽창시킨다고.
위장도 팽창시키고 또 역류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트림으로 하는데 굳어진 현상은 트림에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위무력입니다. 위하수, 위무력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선천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고 과식을 많이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해서 위장이 늘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고 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위장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계속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무력도 상당 부분 이 억지 트림, 꺽꺽 트림의 원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부문구의 오래된 책기인데 따져보면은 위장이 입구인 셈이죠. 이 위장이. 여기가 입구인 셈이야. 위장이 문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누우셔가지고 똑바로 피신 다음에 다른 분이 이제 본인이 하기는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복부를 이완시킨 다음에 한참 눌러서 하다 보면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르면 아파요. 정상인 사람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쑥 들어갑니다. 근데 아프고 딱딱하게 느껴지면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죠. 그럼 음식이 여기서 딱 막혀요. 잘 안 내려가요. 뻑뻑하게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트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체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소화가 안 되는데 또 그냥 되겠지가 넘어가고 또 소화제로 넘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굳어지는 현상이 만성화되고 지속이 되면서 여기 조직이 손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 운동세포가 완전히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항상 여기서 걸려가지고 트림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90% 이상은 금방 좋아집니다. 뭐 한 달 전후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빠른 사람은 더 빠르고요. 특수한 치료로 이 굳어진 거를 정상 조직으로 경화 조직을 풀어줘야지만 원래 운동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원인이 꽤 있다. 그 다음에 저 드물게는 하부장관의 담적이. 그러니까 이거 위가 아니라 이제 요 장 쪽에서 여기가 이제 담적이 끼게 되면 여기에서 가스가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데 심한 사람은 이 가스를 이제 방구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방구로 내려보내질 못해요. 배변장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직장이나 대장도 굳어 있으니까 담으로 못 뽑아내요. 배변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숙변이나 대변이 많이 이렇게 하얀 결장이나 이런 쪽에 차 있으면 여기서 가스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가스가 입까지 올라와요. 이게.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변도 못하고 숙변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스가 과잉 생성이 되고 방구로도 안 나오면서 오히려 위로 올라와서 여기까지 답답해지면서 그거를 트림으로 토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도 얼마 전에 본 분 같은데 허트림이라고 잘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허트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소화도 잘 안 돼요. 더부룩하고 트림 계속 한대요. 하여튼 수백 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화제를 써도 안 되고 가스가 전체적으로 꽉 차가지고 답답하고 트림을 하게 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혈전이 생길까봐 이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데 심장 치료제가 오히려 위장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약이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홀드 시켜놓고 천연제제로 혈전을 녹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통상 천연 아스피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약은 이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으로 대체를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금년 5월 달에 했어요. 한 달 정도 했군요. 근데 보름밖에 치료를 안 했는데 30%가 좋아졌고 한 달 치료했더니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를 뚫어내고 여기 담적을 없애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또 하부장관도 담을 좀 빼주면서 소통 잘 시키게 하고 해서 종합적인 플랜으로 치료를 했더니 깨끗이 낫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꾸 요즘 폭증하고 있는 꺽꺽 트림. 그래서 사회적인 생활이나 삶에서 굉장히 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분들을 위한 끊임없이 하는 꺽꺽 트림에 대한 새로운 한의학의 그 분석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